한국사회 8차시입니다. 우리 지금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중단원,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할 건데요. 시장의 기능과 한계 이 부분이에요. 교과서 143페이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은, 우리 시장에 대한 개념 같이 확인했었습니다. 시장.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를 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균형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나요? 수요량과,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수요량과 빨간색, 오른쪽 파란색 공급곡선이 만난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자, 시장가격을 통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함께 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밑에 보시면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이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 거래에 드는 시간과 비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자, 두 번째 시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교환이 되어 그래서 분업과 특가가 촉진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 부분 조금 연결고리가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서 선생님 조금만 더 부가 설명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 나라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어업도 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딸기를 생산을 1시간 동안 한다 하면은 1시간 동안 10바구니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시간 동안 생선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A는 1시간 동안 2마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B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딸기는 2바구니를 생산할 수 있고 생선은 10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시간에 할 수 있는 노동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30분간 딸기 생산하고 30분간 생선을 잡아서 1시간을 노동했었을 때 A가 얻을 수 있는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당연히 1시간 동안 10바구니니까 30분이라면 5바구니 생선도 1마리 잡을 수 있겠죠. B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2마리니까 30분이라면 1마리 딸기 1바구니 그리고 생선은 5마리 잡을 수 있겠죠. 둘이 교환하지 않고 30분 딸기 30분 생산 그 다음에 생선 30분 잡기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노동의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각각 이렇게 교환하기 전에 근데 만약에 이제 A랑 B가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A는 나는 딸기를 잘 만들고 B 같은 경우 너는 생선을 잘 잡으니까 우리 1시간 동안 30분 나눠서 딸기도 하고 생선도 잡고 각각 하지 말고 나는 딸기 A 입장에서 나는 딸기만 만들게 B 너는 생선만 만들어서 우리 절반씩 교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교환을 하고 난 뒤에는 1시간 동안 딸기를 A는 10개 했으니까 자기는 5개 갖고 얘한테 B한테 딸기를 5개를 주겠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10바구니 생선 10마리를 잡았으니까 자기가 5마리를 갖고 딸기를 5개 받은 대가로 생선을 5개를 줍니다. 너무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들 요거 각각 비교해보면 어때요? 거래 전보다 교환하기 이전에는 A 같은 경우는 교환 전에는 딸기를 5바구니 생선을 1마리만 먹을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교환을 하고 나서는 딸기 5개는 그대로지만 생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다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A와 B가 생선과 딸기를 각각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각각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자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 내용까지 시장의 일반적인 기능 보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의 한계도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해야지만 이러한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 경제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을 일컫는 용어가 중요한 시장 실패에 있었고요. 자, 첫 번째 시장 실패로 지적할 수 있었던 문제 보시면 우리 학습지에서는 불안정 경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독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담합해서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 시장 실패의 첫 번째 걸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못하는 한계, 공공재, 공급 부족, 생산 부족의 문제로 시장 실패의 두 번째 문제로 지적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시장 실패, 외부 효과까지 같이 이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소득 불균형, 노사 갈등, 실업, 인플레이션 이런 식의 또 시장 실패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 부분 같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7차 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우리 이제는 시장경제 참여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시장경제 참여자 대표적으로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근로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그 영상 또는 뉴스를 통해서 학습지에 활동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활동지가 자,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시청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 한 3분 정도 되는 건데요. 같이 시청하시고 그다음에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숨진 곳이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이라는 곳인데 그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가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을 가까이에 있던 비료 공장에서 사용한 담배 찌꺼기가 암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던 익산의 장전마을.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집집마다 암 환자가 생겨났습니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14명이 숨졌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막 어지럽더라고요. 좌측 신경이 마비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골수과에 빼서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변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5년 비료 공장이 유기질 비료를 불법 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습니다. 재작년에서야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시작됐고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은 인근 비료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이라는 최종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담배 찌꺼기는 열을 가하면 유독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는 퇴비 생산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이 공장은 380도 넘는 고열로 건조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습니다. 발암 물질을 거를 방지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업체는 이미 파산해 피해 보상 등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에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 보시고 시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마을 주민들이 배상 받기 참 힘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생각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활동지는 작성하셔가지고 구글 설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은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기사이다. 기사를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982년 미국의 A사는 모모 약을 먹은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결과 누군가가 약품에 고의로 독극물을 주입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A사는 생산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누명을 벗었음에도 전 제품을 회수하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고 가장 많이 팔리는 상비약이어서 A사 입장에서는 손해의 규모가 컸습니다. 그 전 제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A사는 과감하게 생산을 중단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후에 A사는 포장 용기의 안정성을 보강해서 여러분들 그 통에 들어있는 알약 내지는 이런 캡슐에 들어있는 것들 어린이들이 까기 힘들게 많이 이렇게 딱 포장이 좀 견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포장 용기 안정성을 강화해서 이 약을 다시 출시했고 다시 옛 명성을 회복하였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이 뉴스에서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찬가지로 생각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어보시고 자, 세 번째. 임금 삭감에 대한 뉴스입니다. 요거 보시고 또 다음 질문에 답하실 거예요. 전문병원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제1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은 데 반발한 겁니다. 병원 측은 출산율 저하로 분만 환자가 빠르게 줄어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영 실패로 인한 이유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제1병원에선 한 해 4천 명이 넘는 분만이 이루어집니다. 산부인과에 특화된 여성 전문 병원으론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입니다. 이 병원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지난달 임금을 적게는 15%, 많게는 절반까지 삭감한 게 이유입니다. 병원 측은 출산율 급감으로 환자가 줄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때 이 병원은 비싼 진료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만 예약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분만 산모수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증축할 때 빌린 돈의 만기도 일부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환자 감소보다 이사장 일가의 무리한 차입 경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통보를 이틀 전에 사내 홈피로 게시하면서 거시기에 불과한 이 사회가 더 바뀌어야 된다. 병원 측은 일단 이사장 퇴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자, 뉴스 보셨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 여기서 임금 삭감하려고 하거든요. 이 병원 측에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내용 같이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토대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